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해서 저희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황사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뭐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봄철이 되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중국이나 몽골 같은 사막에 있는 이제 큰 먼지들이 계속 날아오게 되니까요. 그게 사실은 황사에 해당이 되는데, 미세먼지는 조금 더 이제 인공적인 이유로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공장에서의 생산 과정이나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과정, 또는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작은 물질, 정말 미세한, 말 그대로 미세한 작은 물질들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런 게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황사는 말 그대로 모래 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고비 사막이라든가 이런 우리 이창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막에서 날라오는 모래바람이죠. 모래바람이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온 모래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오면 그게 이제 황사가 되는 건데, 황사랑 미세먼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제일 큰 차이는 입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래의 알갱이의 입자와 그리고 먼지의 입자.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세먼지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없었는데 왜 생겼느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세먼지가 과거엔 없다가 지금 생긴 거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미세먼지도 옛날부터는 있었는데 먼지의 미세한 그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과학 기술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먼지들이 아닌 아주 작은 그런 미세한 먼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거를 미세먼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와 특히 황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가 그럼 과연 건강, 뭐 아니면 어떤 질환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제가 그 먼지의 입자 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입자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도 점막에는 이런 먼지들을 걸러내주는 어떤 필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그 작은 털들이 붙어 있는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작은 먼지들은 다 붙여서 그 털에서 걸러내고 얘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또 점액질들이 나와서 그런 애들을 잘 걸러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들은 그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필터를 통과해서 폐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특히 호흡기 질환 건강에 안 좋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그 기관지 어떤 시스템 내에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존재하는 필터보다 더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구분하는 게 이제 PM10,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PM2.5 초미세먼지까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작은 미세먼지들은 폐로도 이제 침범을 하게 되고 세포 단위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혈관 내까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은 명확한 것보다는 약간 우려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폐질환을 비롯해서 심장질환, 뇌졸중, 경우에 따라서는 암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미세한 것들이 신체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아직 그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긴 하겠지만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긴 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이 먼지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염증을 일으킨다고 봐요. 그래서 폐 안에 있는 기관지라든가 이런 점막에 먼지들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면 거기서 염증 반응들이 자꾸 일어나고, 우리가 뭐 이런 데 손에 염증이 생기면 손이 붓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가 붓고요. 그럼 부어오르면 호흡곤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기관지 질환들, 가래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폐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질환들, 특히 이제 뭐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 뭐 천식이라든가 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이런 질환 있는 환자들이 이로 인해서 증상이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나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숨이 차고 막 왜 몸이 이렇게 나빠졌지? 해서 보면은 이런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평소에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좀 조심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랑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마스크는 이제 KF94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KF94라는 건 KF 무슨 뜻이냐면 코리안 필터거든요. 즉 94%의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필터 막아줄 수 있다고 해서 KF94. 그래서 KF80은 이제 80%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해서 KF80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황사나 꽃가루 같은 걸 피하려면 사실 이보다 낮은 등급의 마스크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정도의 마스크가 있어야지 예방이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하고 입을 다 가릴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겪다 보니까 뭐 마스크 착용법은 진리도록 많이 들었을 거고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세먼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딴 데로 새지 않도록 잘 피팅을 시켜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를 썼을 때 좀 답답해야지 사실 제대로 쓴 거죠. 날씨 어플이라든지 날씨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굉장히 쉽게 오늘이나 이번 주에 미세먼지나 황사의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출하시기 전에 그날의 어떤 대기 오염 상황을 좀 확인을 하시고 꼭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셔서 마스크를 또 다시 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출을 삼가하고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집에 들어온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든가 그 다음에 코나 입 주변도 깨끗하게 세안을 해서 우리가 그 먼지를 잘 씻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법이죠. 그래서 손을 씻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씻으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충분한 이 세안과 또 손을 씻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잘 씻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먼지들이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도 꼭 필요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부분 중에 코 세척을 하면 혹시 코 안에 점막이 깨끗해지니까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혹은 요즘같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계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런 것들 질문해 주실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코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성 질환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황상으로 오염된 경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미세먼지란 이유는 굉장히 작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코 세척을 통해서 큰 미세먼지의 예방에 있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다른 이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나 이런 쪽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되게 그 코 세척은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하는데 만성 비염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한 만성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 세척을 꼭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하게 코 세척을 하시면 이 코 점막에는 생각보다 좀 큰 혈관들이 있어서 쉽게 코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코 점막에 이제 한번 코피가 나기 시작하면 잘 낫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코피가 조금씩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 세척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은 사실 만성 비염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권유되는 방법인데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사실 뭐든지 과유불급, 과한 거는 너무 많은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코 세척은 사실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시고 한쪽 코 안쪽에 그 코 세척을 위한 기구들을 이렇게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끝이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생겼는데 안쪽에 쭉 밀어 넣어가지고 쭉 하면 이거를 너무 세게 누를 필요도 없어요. 살살 누르면은 이게 물이 쭉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은요 반대쪽 코로 넘어오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요 정도로만 세척이 돼서 물이 잘 흘러내려오는 느낌만 받아도 충분히 세척이 잘 되고 이청호 선생님 미세먼지가 잘 안 걸러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미세먼지도 또 씻겨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안에 시커먼 물이 나왔어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